그러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좀 살펴볼게.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볼 때 일단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 그리고 M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MN이 1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N제곱근 A라고 쓰는 순간 자, 이 A는 지금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죠. 얘는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죠. 그러니까 어떤 놈을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수란 말이야. 이 X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런데 이 N이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만약에 얘가 짝수잖아? 그런 상태에서 지금 A를 양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 조건에서. 그러면 이 X 값이 누가 나오죠? 양수일 때는 N이 짝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나옵니다. 플러스 N제곱근 A는 양수값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N제곱근 A는 음수값입니다. 그러니까 N제곱근을 해도 양수가 되는 값들이야. 자, 만약에 N이 홀수라면 홀수인 상태에서 또 A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얘도 실근이 N제곱근 A 이거 하나 나왔었죠. 그런데 A가 양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이 0보다 클 때 그때는 합쳤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항상. 자, 물론 음수일 때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항상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되는 경우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n제곱근 a하고 n제곱근 b를 곱했을 때 n제곱근 ab가 된대. 이렇게 합쳐줄 수 있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이 좌변을 우변으로 이 n제곱근 ab로 한번 넘어가 볼게. 내가 이 값을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얘를 n제곱을 할 거야. x를 n제곱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n제곱근 a, n제곱근 b의 전체의 n제곱을 한 거죠. 그러면 이 n제곱은 얘네들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자, 얘는 n제곱 했을 때 뭐가 되는 수라고? a가 되는 수라고. 그쵸? 그러니까 얘를 n제곱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a가 될 거고 자, 요놈도 n제곱을 했을 때 b가 되는 수니까 우리가 n제곱을 하면 b가 될 겁니다. 아, x를 n제곱 했는데 ab가 나와. 그런데 얘는 양수인 상태죠, 지금. 그때의 x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 자, 이때 x도 당연히 0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실근 중에서 우리는 양수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제곱근 ab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우변이 나왔네.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 식도 합쳐질 수 있는데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라는 놈이 있었어. 얘를 우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값을 x라고 할게. 그 상태에서 얘를 n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를 전체를 n제곱한 거죠. 그러면 이 n은 분자, 분모에 전개하듯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n제곱했으니까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n제곱했을 때 b가 되는 수니까 분모는 b가 될 겁니다. 자, 어떤 놈을 n제곱했는데 b분의 a가 된대. 그리고 양수분의 양수니까 현재 x가 양수인 상태입니다. 그런 실수 x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n제곱근 b분의 a밖에 없는 거죠. 우변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야. 세 번째 식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식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m이 이 루트 안으로 들어갔죠. 그쵸? 이렇게 들여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얘도 좌변을 n제곱근 a 요놈 바깥에 m제곱이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 얘를 우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위해서 얘를 x라고 할게. 자, 현재 얘가 양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m제곱을 해도 양수죠. 자, 이 상태에서 전체에 n제곱을 할 거야. n제곱근 a의 m제곱에 n제곱을 하면 이놈 전체에 n제곱을 한 것이 그게 바로 x의 n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곱해도 되죠. 그래서 n제곱근 a의 mn제곱입니다.
그런데 m하고 n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그러면 다시 묶어줄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루트 a에 요놈의 n제곱에 그놈의 m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얘는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수니까 내가 n제곱 했잖아. 그러니까 a의 m제곱이 되는 거죠. 아, 지금 현재 x의 n제곱이 a의 m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x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요놈은 이 a m제곱의 n제곱근 중 양의 실근이죠. 그러니까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변이 나온 거지.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식도 한번 볼게. m제곱근 이 안에 n제곱근 이놈의 a가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x라고 한번 해볼게. 그 상태에서 몇 제곱을 할 거냐면 여기다가 n제곱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n제곱근 a에 m제곱근 요놈의 mn제곱이 된 거죠. mn제곱인데 얘도 이렇게 괄호를 해서 n제곱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놈이야? m제곱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m제곱을 해봤어. 그러니까 얘가 누가 나오는 거야? 이 안에 있는 n제곱근 a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는 무슨 뜻?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인데 n제곱을 실제로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x는 mn제곱을 했을 때 a니까 이 x가 a의 mn제곱근이죠. 그러니까 이 x를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mn제곱근의 a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자,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거꾸로 얘는 곱이기 때문에 내가 nm제곱근의 a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마찬가지 n제곱근 m제곱근 a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바깥에 붙어있는 얘네들은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합쳐도 상관없고.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를 한번 볼게. 다섯 번째는 n p제곱 요놈의 a의 m p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요놈에서 우변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변에서 좌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있는데 얘를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몇 제곱을 할 거냐면 np제곱을 할 거야. n제곱근 자 x의 np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n제곱근 a의 m제곱에 np제곱이죠. np제곱인데 얘는 이렇게 쓰셔도 된다 그랬지. 그쵸?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놈들을 살펴보면 n제곱 했을 때 a의 m제곱이 되는 수거든. 걔를 n제곱을 한 거야. 그러니까 a의 m제곱에 p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mp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x의 np제곱이 요 놈이 나왔어. 그럼 이 x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놈의 np제곱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np제곱근의 a의 mp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약분하듯이 p를 약분하듯이 계산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여기다가 똑같은 것을 곱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라고. 아시겠죠? 보기 5번을 보겠습니다. 1번. 자, 여기 4제곱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합쳐줄 수 있죠. 4제곱근에 3 곱하기 27, 즉 81입니다. 얘는 4제곱을 했을 때 81이 되는 수야. 3을 4제곱하면 81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세제곱근 똑같기 때문에 합쳐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24를 3으로 나눴으니까 8이 되겠죠. 얘는 세제곱을 했을 때 8이 되는 수, 즉 2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놈 세제곱근 5에 지금 6제곱입니다. 그쵸?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6을 요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놈의 6제곱을 안으로 들여보내면 세제곱근에 얘는 5의 6제곱이 되겠죠. 자, 5의 6제곱이라는 것은 자, 이 6이 2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세제곱근에 5의 제곱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의 세제곱입니다. 얘는 세제곱을 했을 때 25의 세제곱이 되는 수야. 그러니까 25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루트 4제곱근에 256입니다. 자, 여기는 사실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을 곱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8제곱근 256이다. 8번 곱했을 때 256이 되는 그런 수. 자, 2의 8제곱이 256이잖아. 2를 8번 곱하면 256입니다. 그래서 얘는 2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5번째. 루트에 루트 81 곱하기 루트의 세제곱근 64. 자, 이 값을 보는 건데, 자, 얘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곱해서 4제곱근 81로 볼 수 있죠. 자, 뭔가 4제곱을 했을 때 81이 되는 수야. 그런 수는 3이죠. 다음 곱하기. 자, 얘도 볼 텐데, 얘는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합쳐주시면 6제곱근 64다. 얘는 6번 곱했을 때 64가 되는 수. 2의 6제곱이 64잖아. 그러니까 얘를 2라고 볼 수 있다고. 곱하시면 6이 나오겠죠. 그 다음 6번 9제곱근 5의 6제곱 곱하기 6제곱근 5의 제곱인데 얘는 약분을 할 수 있다. 기억하시죠? 똑같은 걸 곱하셔도 상관없고 얘는 3으로 약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세제곱근 3으로 약분하시면 5의 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자, 얘도 약분이 되죠. 이렇게 약분하시면 여기 3이 남네. 그치? 그러니까 세제곱근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세제곱근이니까 합쳐줄 수 있어. 합쳐주시면 이 안에는 5의 제곱하고 5를 곱했으니까 5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아, 뭔가 세제곱을 했을 때 5의 세제곱이 되는 수, 걔는 5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뒤에는 좀 더 편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너희들이 이런 과정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다라는 것 자체가 얘네들은 전부 양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이 거듭제곱을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질 않습니다. 대소가 바뀌질 않아. 자, 4제곱근 3. 얘는 4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수고 세제곱근 2. 얘는 세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는 수입니다. 6제곱근 6 이렇게 돼 있어. 얘는 6제곱을 했을 때 6이 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4, 3, 6의 최소 공배수인 12제곱을 다 해줄 거야. 12제곱. 자, 그러면 얘는 사실 4제곱에다가 세제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세제곱에다가 4제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얘는 6제곱에다가 제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4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수니까 실제 4제곱을 하면 3이 나오겠죠. 그리고 바깥에 세제곱이 있죠. 자, 그 다음 얘는 세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는 수니까 실제 세제곱을 하면 2가 될 겁니다. 그놈의 또 4제곱이죠. 얘는 6제곱을 했을 때 6이 되는 수야. 6제곱을 했으니까 6이 될 거고 그놈의 또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7이고 얘는 16이고 얘는 36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요놈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이거 비슷한 계산들을 많이 했단 말이야. 자, n제곱근 a를 내가 n제곱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 n제곱근 안에 a의 n제곱이 있는 것은 사실 약간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얘는 무슨 뜻이라고?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a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면 이 a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리고 이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5라고 해볼게. 그리고 n은 홀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수 뭐 7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런 느낌이거든. 7제곱근에 마이너스 5에 7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누구니? 이 안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의 5의 7제곱이죠. 거기에 7제곱근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홀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죠. 7제곱근 5의 7제곱. 얘는 7번 곱했을 때 5의 7제곱이 되는 수니까 그냥 5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나와. 즉 A가 그대로 나옵니다. 홀수일 때는. 얘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하지만 짝수일 때는 조금 달라. 예를 들어서 8제곱근 마이너스 5에 8제곱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사실 뭐냐면 8제곱근에 이 안에가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그냥 5의 8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8번 곱했을 때 5의 8제곱이 되는 수 중에서 양수기 때문에 그냥 5가 나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5였는데 플러스 5로 바뀐단 말이야. 그냥 5일 때는 당연히 5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부호를 바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n이 짝수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값 a로 나온단 말이야. 너희들이 비슷한 거 예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에 a의 제곱. 얘는 여기가 지금 짝수인 상태거든. 그러면 절대값 a로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익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다. 실수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근을 3개 써줘야 돼. 실제 x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될 때 이때의 이 x값을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x세제곱 넘겨주시면 8이라는 것은 또 2의 세제곱이죠.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해서 여기 마이너스 2도 하나 나오지만 얘가 0이 될 때 허근 2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 쓰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81의 4제곱근이다. 그럼 걔는 몇 개를 써줘야 되는 거야? 사실 4개를 써야 되는 거야. 그 중에 실근을 물어봤어? 그럼 누구를 써야 되는 거니?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81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3의 4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3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거. 자, 음수의 짝수 제곱근입니다. 실수인 거 몇 개 있죠? 하나도 없죠. 빵개입니다. 그 다음 루트 81의 자, 루트 81이라는 것은 9를 말하는 거죠. 이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 몇 개 있죠? 2개 있죠. 양수의 짝수 제곱근 누가 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9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리고 9는 3의 제곱이죠. 그리고 이 4제곱근은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죠. 루트에 3의 제곱. 여기를 찢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루트 제곱이 없어지면서 루트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5번입니다. 어쨌든 4번은 맞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다. 자, 얘는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이 아닙니다. 그냥 세제곱근 마이너스 64야. 그러니까 그대로 적어주시는 거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의미가 다르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이다. 그러면 3개를 써야 맞습니다. 실근 하나, 허근 2개.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여기 6제곱근이고 사실 여기 2는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합쳐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니? 12제곱근 A가 되는 겁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것은 찢어질 수가 있죠. 루트의 6제곱근 A분의 루트의 세제곱근 A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제곱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 합쳐서 얘네들은 곱할 수 있다고 했죠? 6제곱근 A다. 그 다음 얘도 12제곱근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분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얘를 합쳐서 뭐라고 쓸 수 있어? 12제곱근
A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밑에는 여기도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6제곱근 A다. 약분되는 게 보이죠? 약분.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 2번도 볼게. 2번은 밑에 있는 놈들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루트 안에 있는 놈들을 4제곱근에 자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그놈의 또 4제곱입니다. 그러니까 3의 12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9는 3의 제곱이잖아. 거기에 11제곱이야. 3의 22제곱으로 볼 수 있죠.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30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20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제곱근에 이 밑에 있는 놈들이 3의 12제곱으로 묶이겠죠. 그래서 1 플러스 3의 10제곱으로 쓸 수 있죠. 자 위에 있는 놈들도 공통이 3의 20제곱으로 묶일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3의 10제곱이 나와. 똑같은 것들이 약분된다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3의 20제곱을 3의 12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4제곱근 3의 몇 제곱? 3의 8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의 8제곱이라는 것도 3의 제곱의 4제곱으로 볼 수 있죠. 4제곱근. 자 그럼 여기 4 똑같으면 그냥 이 안에 있는 얘가 튀어나온다. 3의 제곱으로 튀어나온다. 즉 9로 튀어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이 A라는 놈을 이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럼 세제곱 근에 루트에 A 세제곱에 루트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A 세제곱이 다시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A의 6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A의 7제곱이 될 거야. 그치? 거기에 루트가 있고 또 루트가 있고 거기에 세제곱근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A의 자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A의 7제곱에 누구라고 볼 수 있어?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2죠. 12제곱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괄호를 괜히 했네. 다시 12제곱근에 A의 7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귀찮습니다. 더 귀찮지만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뒤에부터는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하겠습니다.